예, 먼저 당선을 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예. 그 4년 전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예. 경남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선택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으로도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선거를 치른 게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그 두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정 경험과 함께 실제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에게 신뢰 또는 이번 지방선거에 경남 도정을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번에 민주당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집권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남을 그동안은 좀 바꾸고 싶은데 도민들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좀 덜 미루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집권 여당으로서 달라진 모습, 그 다음에 경남 전역의 모든 지역의 후보들을 내고 후보의 면면도 좀 유능한 일꾼들을 진보 보수,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선 그런 후보들을 내면서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이제는 경남을 민주당에 한번 맡겨도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경남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상대였던 네. 뭐 김태호, 김유건 후보하고 혹시 인사를 나누는? 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고, 어쨌든 뭐 선거 과정에서 뭐 함께 경쟁하고,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경남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두 분께서도 흔쾌히 경남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돕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혹시 김태호, 김유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네.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좀 실천하고 싶다 그런 네. 게 혹시 있으시던지? 그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남해안시대 2.0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본인이 도지사 시절,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일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기도 하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남에 필요한 일이라면은 그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공약을 경남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이번 선거 치르면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일, 또 혹은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든지 만났던 사람 중에 꼭 뭐 좀 인상 깊었다 이런 부분 있으면? 그 가장이라는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하는데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어찌 보면 힘들었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민들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또 거꾸로 이제 격려를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선 제일 처음은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경남의 그 우리 중앙당에서 요청 이런 걸 통해서 김해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지금도 김해 시민들께는 송구합니다. 다행히 이제 김정호 그 대표가 김해을 국회의원으로 시민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김해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워낙 저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시고 하니까 우리 김해와 경남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는 결국은 네거티브 선거라고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보자면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 정치의 수준이 도민들의 수준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방적인 네거티브나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있어도 도민들은 오히려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낡은 정치, 구태 정치로는 선거판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도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는 정치가 좀 도민들의 수준을 좀 따라가는, 도민들과 함께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경남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나온 대체적인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많은 격차로 아마 당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에는 물론 그렇게 큰 격차의 그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분석되고 있는데 막판에 이렇게 좀 좁혀진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격차는 한 10% 정도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에서 10%에 가까운 차이로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건 경남도민들께서 저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선택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던 것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 경남 지역의 우리 도민들께서 그동안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늘 그쪽 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쪽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대단히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망감 끝으로 이제 표출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5에서 10% 정도는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보수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점이 이번 개표 과정이나 개표 결과를 통해서 경남 도정을 풀어나갈 때 어떤 저를 지지했던 분이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았던 분 다 넘어서서 경남 도민 모두의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임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홍 지사에 대한 뭐 도전 비판 많이 하는데 혹시 홍 전 지사의 도전 가운데에 그대로 이어받아 살 만한 도전이 혹시 있을까요? 네. 무슨 뭐 공가가 있죠. 근데 뭐 공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미래 50년 비전 말씀하시면서 이제 3대 국가 산단을 유치했던 건 경남 입장에서 보자면 다행이고 공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국가 산단을 유치해놓고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점보다는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 무상급식 중단이나 진주 어려운 폐쇄나 이런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한 도정의 혼란도 문제지만 또 그 과정에서의 불통도정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지금 경남을 심각하게 만든 제일 큰 원인은 채무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산 보고나 추경 관련된 보고를 받아보면은 채무제로라고 하는데 갚아야 될 빚은 부채는 4천억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이미지 정치에는 성공을 했지만 거꾸로 여전히 경남의 예산이나 살림살이는 변화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채무제로를 해버리면서 0.4%, 0.5% 이런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 세수도 줄고 있고 경남 경제가 심각하게 위기로 가는데 그걸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이나 기구를 통폐합하는 무리하게 통폐합하면서 실제 필요한 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교각사루라고 하잖아요. 재무제로 한다고 실제 필요한 기금이나 기구까지도 다 없애버리면서 경남이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실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홍준표 도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참고로 그 경남도민들은 지금 인식이 경남도는 채무제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당선인 말씀하신 것 중에 4천억 빚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재정에 보면은 채무와 부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정확하게 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갚아야 될 빚을 채무라고 하고 이걸 제외한
이 부채로 잡히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선입금이라고 하죠. 이거 좀 뒤에 시기를 조정해서 뒤에 갚아야 될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채로 잡히는데 부채는 4,200억 정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방재정 통합재정 통계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도 경남의 부채는 4,200억이다라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재무제로 기념식수 해놨는데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기념식수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수위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역대 경남지사 출신자들 보면은 뭐 대권 도전을 많이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혹시 거기에는 도전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역대 도지사들이 대권에 도전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건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에서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경남의 상황, 경남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도정에 올인하고 성공하는 경남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그게 목표가 되지 않으면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권 도전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 뭐 제가 담당해야 될 몫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 뒤에 한국갤럽이 했던 여론조사 보니까 향후 가장 기대되는 광역단체장 중에 전국 2위인데 그만큼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과 함께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걸 두 거인의 어깨에서 국정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국정 경험을 토대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경남 지방정부를 어떻게 살릴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런 지지와 성원이 이제는 정말 경남을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남이 부울경이라고 하는 동남권이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그런 시대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정부와 바로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중요한 건 결국 남부 내륙철도 서부경남 KTX라고 일부러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저희들은 부르는데 남부 내륙 고속철도 하니까 정작 서부경남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 이게 서부경남으로 오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경남 KTX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정부에서 민자 적격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경제성이 가능한 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부경남 KTX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저는 청와대나 정부에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정부 중기 재정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경남 KTX. 그러면은 이걸 언제 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 그 시기가 됐다. 경남이 경제적으로 특히 서부경남이 더 어렵고 그리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문제가 경남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중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서부경남 KTX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때도 쟁점이 많이 됐는데 선거 이후에도 또 북적 거론이 되고 해가지고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부에서도 부산 가덕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건 순서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은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 아닙니까? 김해 신공항 조성 사업이. 그러면은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이 문제가 있고 새로운 결정을 하려면 이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확실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DPI 용역을 통해서 이 결정이 됐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실제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이 애초에 목표했던 동남권 관문공항에 적절한지, 그 다음에 ADPI 용역 과정에 안전과 소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입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정말 중립적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대형 SOC 사업은.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결정 과정을 밟으면 이게 이제 또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는 지방정부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 이후에 노동계에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 노동 현안 중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성동조선 해양 문제, 한국 GM 창원공약 불법 파견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뭐 현장을 한번 가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뭐 준비가 되는 대로 당연히 이제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은 그분들과 만나든지 할 텐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현장이나 그분들과 간다면은 이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선거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그쪽은 우리 경남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예정인데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중형조선소 그 다음에 한국GM의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경우에 경남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이미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업자들을 실직하신 분들을 소위 말하는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법을 가지고 그분들과 만나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야기 안 하고 댓글 싶은데 선거 이후에도 도민들은 걱정도 하고 있고 또 도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도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좀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특검이 그런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혹을 털어내고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 문제 제기, 흠집 내기 했던 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특검이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 관계 개선, 뭐 국민들 기대도 크고 한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지사 때 남북 교류 기금 없애버려 가지고 그런데 경남도 차원으로 혹시 북한하고 교류 이런 거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가 교류 협력이 추진되는 대로 그 부분은 경남도도 다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면은 경남과 부산이 대륙으로 가는 물류의 출발점입니다. 해양을 통해서 온 물자가 경남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물류의 플랫폼, 물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해 나가려면 결국은 대륙으로 가는 철도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남의 그 소재 부품 산업들이 경남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려면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 있는 강물 자원, 그 중에서도 희귀 강물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희토류라고 하는 그런 강물 자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경남이 나서서 먼저 그 지방 정부 간의 그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 여건이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오마이뉴스 본사 정치팀에서 이건 꼭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병수 당선인 하면은 참모 이미지가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이를 위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똑같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대 정치는 참모와 지도자가 저는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따로, 참모 따로, 시민 따로가 아니고 지도자와 참모,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그게 현대 정치, 현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건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하고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강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선인한테 정치란 무엇인가 이것도 질문 한번 드려봐라. 제가 배운 건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렇게 배웠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지방 정부의 행정과 결합이 되면 오히려 약자 사회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치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정치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풀어내느냐 그게 정치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능력 이 정치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이 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정부에서부터 그런 걸 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뭐 국정 관련된 현안 중에 최저임금 뭐 문제라든지 또그 정교조 법의 노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개혁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시각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교조 법의 문제, 법의 노조 문제는 이미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새롭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그 봉착돼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풀겠다고 했고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법 개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산입 범위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 외에 기업의 요구들도 있을 텐데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그럼 전반적인 걸 묶어서 패키지로 함께 노사정 타협을 이루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문제는 이게 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타협책을 모색해서 사실은 선거 전에 그런 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맞을 텐데 이제 좀 불가피하게 뭐 경영계는 기업이나 노사 양쪽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들어낸 그 결론이었다고 보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드루킹 보도 관련돼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있게 됐었는데 물론 그때도 뭐 소치한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혹시 뭐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쪽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입장 변화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이제 정정 보도든 반론 보도든 뭐 그런 걸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제가 바로 소치하러 한다거나 할 사정 변경의 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정무부지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도의 인사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정무부지사 비서실장 뭐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신지.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니까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는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소적재의 원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실제 인사를 해야 되는 직위나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에 대한 직무 분석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하는 게 저는 인사라고 보고요. 그런 좀 적소적재의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게 많이 물어봐 놓고 또 말.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경남이 워낙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도 중요하고요.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에서 그 중요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게 또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경남 지역의 언론인들이 실제 이런 경남 도정을 풀어 나가는데 도민들과의 소통과 참여 그리고 갈등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주시기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메뉴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